현재 미 해군에서 다시 한번 아시아의 조선소 군함 건조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참 흥미로운 게 처음에 미군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건조하겠다는 의중에 가까웠는데 최근 들어 일본에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변심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무엇이 미군을 움직였는지 살펴보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미군의 함정 건조 필요성과 미군이 한국 아닌 일본을 골랐던 이유, 또한 다시 한국으로 미군이 유턴한 이유, 이렇게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의 아시아 함정 건조의 필요성.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을 저울질하며 아시아에서 함정을 건조하려는 이유부터 본다면 역시나 중국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비상사태가 걸린 국면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제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전략 무기도 많으며 F-22 같은 경우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있어 가장 구멍이 생긴 분야가 바로 해군 파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전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 미사일은 토마호크를 수백 수천 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쉬지 않을 수 있으며 항모에서는 쉴 새 없이 F-18,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역시 작금의 문제는 중국의 무지성에 가까운 함대를 찍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장치를 갖춘 함정으로 정교한 공격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시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전사자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가정했는데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서는 역시 미국이 비교도 안되게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함대의 미사일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ICBM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까지 갈수록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대량으로 찍어내 미사일을 싣고 나온다면 아무래도 미군도 그 수량에 밀려 나간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중국의 군함이 미국보다 더 많고 함선 건조 용량도 더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NN 방송이 미 해군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토로 장관은 중국이 더 큰 함대를 보유하고 이를 배치하고 있다며 그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중국 해군이 배치할 수 있는 군함 수가 현재 약 340척에서 몇 년 내에 400척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의 군함은 300척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해군 전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델토로 장관은 미 해군의 조선소 용량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중국이 1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한 조선소는 미국 전체의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건조 용량이 크다며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함정이 미국 전력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도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수적 전략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의 전함수가 440여 척에 다다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 전쟁 대학에서는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기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전선이 없는 해전에서는 전함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세계 레딧 커뮤니티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으로 1위에 이순신이 올라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이길 수 없다는 케이스를 거의 유일하게 극복한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노후화된 함정의 퇴역으로 오히려 군함수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생산 능력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는 14대의 함정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이제 함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한국이 아닌 일본을 골랐던 이유.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암울한데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 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록하는데 이는 인건비가 너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이 후퇴하다 보니 숭령공은 갈수록 없어지고 배는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조선업도 인력 구하는 것이 숙제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국방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해군 합참에서 팀을 만들어 다른 나라를 탐방하고 미군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긴급 수배해 대대적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미군은 태평양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순간 전세계 군사 패권을 잃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절대 태평양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강력한 해군 전력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나 최근 한국에 미 해군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대 군 장비 인수 조직으로 알려진 PEO-10는 한국 조선소에 이달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등의 설계와 건조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PEO-10의 앤더슨 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빅3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최고임을 극찬하며 동시에 건조 규모를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해군에서 현재 시점에 한국의 조선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하는데 갑자기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퇴역 장성들까지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현직들도 불만을 늘어놓는 이면에는 미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곧 해군함 건조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2월 14일에도 미 해군연맹의 대표가 현대중공업에 방문해 군함 건조 과정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PEO-14는 또 다른 연맹으로 이들 역시 갑자기 한국의 연락을 취해와 해군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도 한국 외에는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으며 한국만이 현재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 이상의 함정이 필요하며 노후 선박까지 교체 시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한 번에 15척도 찍어내는 등 무서운 속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고퀄리티의 함정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닌 일본 조선소에 기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은 한국의 조선소가 방어에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에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미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선소는 함정을 건조하는 동안 방공망이 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깝고 이들의 미군의 함정을 노린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미군의 함정을 만드는 동안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상하다, 북한이 가까운데도 방공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결국 미국은 한국의 함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국으로 미국이 유턴한 이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건조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은 다국적 요청에 따라 함정을 미국에서 건조해달라는 오퍼를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미국은 무기뿐만 아니라 함정 경비함 등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에 따르면 미국은 그들에게 납품은커녕 미국 함정조차 만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해서 아예 건조 시작부터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일본에서의 건조 단가를 비롯해 건조 속도가 매우 늦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군에서는 당장 한국에 간을 볼 게 아니라 방공망을 손보게 하라는 주문이 등장한 것이며 실제 한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민관이 합작해 방공망 보강에 들어가는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급하니 한국을 푸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일본의 각종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중소형 조선사만은 많은 것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가 주특기이고 게다가 한화오션은 방공망을 자체적으로 갖출 능력이 될 것이며 대기업 등 민관 합작 시 이러한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게 한국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연 3대 이상 한국에서 빠르게 군함이 건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국의 2024년 방산 대박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됨을 기원함과 동시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명절 선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 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 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외에 대량으로 넓은 면적에서 농약으로 재배하는 산삼과는 다른 유기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의 주변에 정다운 산양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